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면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 오전 6시부터 광주 95곳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온 2,000억 원 규모의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사업자에게 최종 사업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북구 능운동 정비구역 재정비 사업 시공사로 주식회사 한양이 선정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사회가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민변 광주지부, 세월호 상주 모임, 시민사회단체 등은 7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책임자들을 전원 구속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박근혜 적폐 세력들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등 최악의 판결들이 결국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위한 대법원의 야합과 협잡의 결과물이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특검을 실시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헌법을 유린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사에서 비공개한 410개 문서를 공개하고 사법정의에 반하는 판결들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도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광주에서도 지난 8일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5개 사전투표소에서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 교육감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도 부인 손화정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전 동구 하군동 청소년 수련관을 찾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역의원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문흥동, 오치동, 우산동의 이경호, 장희연 후보를 지방선거 밀착 취재에서 만나봤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경호 후보는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 청년위원회 광주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경호 후보는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광주시정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실현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과 교도소 이전 부지의 민주인권 파크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안전하고 안심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살고 싶은 도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복원과 마을 비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한 걸음 더 따뜻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평화당 장희연 후보는 현재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부대변인과 민주평화당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장희연 후보는 오치동 자연과학고 인근에 조성 예정인 빛고울 시민안전체험관과 말바우 시장 주차장 조성 등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말바우 시장 주차장 조성비 예산이 180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원했는데도 못했는데 2년 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김경진 국회의원으로 바뀌면서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말바우 시장 주차장 조성비 180억을 포함하여 오치동 자연과학고 인근의 빛골 시민안전체험관 2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1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내려진 예산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호 4번 장의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과연 누가 무능, 오치, 우산동의 발전을 더 이끌어낼지 이제 유권자들의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KCTV 뉴스 박아름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유세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선거와 관련된 민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확성기 소음과 유세 차량의 불법 주차, 현수막 난립 등으로 단속해달라는 선거 민원이 하루 평균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민원은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음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현수막으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입니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3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동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3장을 무단으로 철거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게시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지역 뉴스를 분석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각 정당과 또 후보들의 막바지 선거전이 정말 뜨거운데요. 여당의 독주 그리고 야당의 견제 주장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처럼 이 고공행진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과연 지역민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거둘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가 선거 때마다 역대 선거 때마다 전략적인 투표를 해온 지역민들이 이번에도 적용이 돼서 야당이나 무소속 일부 후보들이 견제론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7일 이전까지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당은 물론 야당과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선거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광주시장 선거 현재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먼저 광주시장 선거는 현재 4명 후보가 출마를 했잖아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 또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 정의당 나경채 후보, 민중당 윤민호 후보 이렇게 4분인데요. 네. 지금까지 쭉 결과를 보면은 이용섭 후보의 독주 속에 이 3분 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위라고는 하지만 1위를 큰 위협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당선 여부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남 도지사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5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전라남도 지사 선거 역시 광주시장 선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화당 민영삼 후보, 또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 정의당 노형태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이 4분이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광주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더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열기가 좀 뜨거운데요. 네. 현직 후보들이 뛰고 있는 동구와 서구에 더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높습니다. 네. 이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5개 구청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곳 다 그러니까 저기 동구와 서구에서도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대로 선거 결과가 이어진다면 광주광역시는 물론 5개 구청 자치구 모두 수장이 바뀌게 되는 좀처럼 좀 드문 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선거 막판에 서구청장 후보에 출마한 모 후보의 어떤 금품 수수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막판 주요 이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광주시 교육감 그리고 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어떤가요? 네, 광주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장의국 후보의 3선 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네. 일단은 장의국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선 후보나 또 최영태 후보가 조금 격차를 두고 이제 추격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런데 장의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개월 전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고 네. 반면에 이정선 후보나 최영태 후보는 두 자릿수의 지지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부동층도 상당해서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도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혼전이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광주 전남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교육감, 그중에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인데요. 네. 일단 3명의 후보가 나온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현재 장서궁 후보와 고석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물론 오인성 후보도 2위와 격차가 크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는 이제 부동층이 상당수여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말 그대로 혼전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장님은 이번 6.13 지방선거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게 좀 살펴보실 건가요? 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총 423명의 어떤 시장 군수와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출을 하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모든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시장과 전라남 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 즉 시장 군수까지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본 같이 일부 구청장 선거에서는 조금 일정한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전라남도 지역도 민주당의 어떤 오만한 공천과 또 야당 및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등이 맞물리면서 장성이나 신안, 광양 등 6에서 7개 정도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 결과도 아마 이런 추세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최대의 관심은 교육감, 그중에서 특히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를 꼽을 수 있는데요. 흔히 투표자의 60에서 70%가 정보도 없이 투표를 한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한다 할 정도로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고석규 후보와 장서궁 후보 간 경쟁 속에 오인성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현 상황에서 당선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가속화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광주 완성차 공장 사업 참여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 왔었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실 민선 6기,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의 취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3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유치를 해서 광주를 전략적으로 좀 키워보겠다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 광주 빅그린 산업단지에 이 관련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노력은 해왔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투자 의향을 받거나 투자를 하겠다라는 업체를 특정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지부진을 하다가 최근에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현대자동차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었고 네. 금액도 한 1,30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체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 자동차 산업의 어떤 약 투자 금액이 약 7천억 정도 이상 정도 되는 것을 감안을 하면 네. 현대자동차의 투자액이 한 19%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이끌어낸 게 또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첫 결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시민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쉽게 얘기를 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또 이 사회 관계자들이 합의를 해서
임금은 조금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받는 대신에 주거 환경이랄지 이런 복지를 개선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광주형 일자리가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계기로 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투자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런 결과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번 광주 공장 가칭 광주 공장이 사업 주체가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광주시가 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도 현대자동차에게는 좀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조건이어서 이번 투자 의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현대자동차는 투자는 하지만 경영에는 참여는 하지 않고 대신에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판매하겠다, 이런 구도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광주 경제에도 미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가 좀 예측이 되시나요?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현대자동차 가칭 광주 공장이 설립이 된다면 굉장히 큰 경제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당장 일자리가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네. 실제로 이번 현대자동차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장이 가동이 될 경우에 광주시는 약 12,000개 정도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관련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랄지 부품업체랄지 이런 많은 관련 후방 산업들이 연달아서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친환경 광주가 또 친환경 자동차의 어떤 메카가 될 수도 있고 또 연구 개발과 생산 계획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탄력을 받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광주에 설립될 완성 자동차 공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또 변동된 상황도 있겠지만 네. 일단 완성차 공장의 규모는 약 10만 대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차가 생산이 되면 어떤 차가 생산될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는데 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cc 미만의 소형 SUV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투자 의향을 밝힌 현대자동차 실사팀이 최근에 이제 빅그린 산업단지를 찾아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광주시 관계자들도 이제 현대자동차 본사를 찾아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투자 프로세스가 나올 텐데, 광주시 현재 그 산업단지의 공정률이 약 65%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주시는 이것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다 이제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게 계획이 된다면, 차질없이 계획이 된다면, 뭐 한 2년 내에 공장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공장 설립과 또 운영이 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 최대 2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던데요. 그 사이에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산 넘어 산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확정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의향을 밝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투자로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제 투자 규모와 또 이제 그 광주시와 조율을 해서 확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이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네. 공장 투자 참여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이 선결 과제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광주형 일자리로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천에서 4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이제 근로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계획대로 보면 그렇게 하는데, 또 같은 같은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7, 8천만 원 받고 어떤 네. 곳에서는 3, 4천만 원 받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타협이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하는 데 큰 목표를 이루려면은 더 많은 논의와 협의, 그리고 지역 여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광주시와 지역사회의 단합된 모습으로 이번 기회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수년째 표류해온 2천억 원대 규모의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사업자 측에 최종 사업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8일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2013년 7월 24일 협약 체결 이후 사업기간인 2017년이 지나도록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고 한국철도공사와 진행해온 환승주차장 협상도 무산됨에 따라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 측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행정 효력 정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복합환승센터 대신 코레일 주도로 30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북구 누문동 정비구역 재정비 사업 시공사로 주식회사 한양이 선정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주식회사 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총회에 상정됐습니다. 조합은 오는 16일 합동설명회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한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시작해 수자인 브랜드로 전국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중견 건설사입니다. 2018학년도 제2회 검정고시의 온라인 원서 접수가 고졸 시험까지 확대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요자 관점에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 8일 치러지는 검정고시부터 고졸 시험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초, 중졸 시험은 현장 원서 접수와 온라인 원서 접수를 병행했지만 고졸 시험은 현장 원서 접수만 받아 불만을 샀습니다. 북부경찰서가 대학 수업 도중 누드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학원생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대 예술대 수업에서 여성 누드 모델인 B씨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최근 대학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게재했고 경찰이 내사를 벌여 불법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